전국에 계신 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제1회 응창기배 바둑대회에서 우리 조은현 구단이 아슬아슬하게 서해평 구단에게 승리를 거둠으로써 2대2 타이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제1회 응창기배 바둑대회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 2, 3국을 중국에서 뒀습니다마는 1국을 이기고 2국, 3국을 연달아 패하는 바람에 2대1로 열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응창기배 바둑대회는 그 응창기식 룰이라고 하는 독특한 룰 때문에 덤도 우리식과는 달리 8집이라고 하는 그 큰 덤을 흑이 백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한판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조은현 구단이 이 4국을 흑번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일단 그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어쩌면 세계 제1의 타이틀전이 우리 조은현 구단이 이금으로써 한국에서 1회 그 세계 바둑대회를 석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벌써 바둑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소식을 돌아보신 후에 제4국의 내용을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조은현 구단과 서해평 구단의 팜프렛입니다. 현지 싱가포르에서 또 발간된 팜프렛이고 지금 조은현 구단과 서해평 구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면에 조은현 구단. 현지 시간으로 어제 10시에 제1착을 놓는 순간입니다. 서해평 구단이죠. 반달곰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아주 집요한 서해평 구단. 그리고 현지에서는 중공의 왕연암 구단이 싱가포르 주민들을 위해서 중계를 하고 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회세회로로 해서 바둑 두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현지 주민들의 모습, 바둑은 세계적입니다.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 점심 봉수를 하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1시부터 다시 섞게 된 서반입니다. 조은현 구단의 대세력과 서해평 구단의 사기생작전, 실리가 잘 어울린 중반의 모습이죠. 그런데 조은현 구단이 현지 더위 때문에 감기가 들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잦은 기침이 가끔 나오고 서해평 구단도 역시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그러죠. 역시 이 기후가 바뀐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반에 아주 어려운 장면에서 쌍방 간의 접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건 옆방의 검토실입니다. 현지인 웨스턴 스탠포드 호텔 옆에서 검토실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장면인데 현지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열렬한 환영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종국 후에 개가를 마치었죠. 개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흑이 9집을 남겼습니다. 이 진만법이라고 해서 응창기식 룰은 개가법이 독특하죠. 자, 조은현 구단 한 집승을 거두고 소감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심판장에 이제 종국 선언이 있고 서해평 구단 두 기사가 다 같이 장장 7시간 동안 대접전을 벌인 끝에 아주 피곤한 그런 모습이죠. 현지의 이것저것 뉴스의 이모저모를 잠깐 보셨습니다. 자,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1회 응창기배 바둑대회는 지난 5월 1일, 3일, 5일, 5월에 이제 결승 5번기 1, 2, 3국을 뒀죠. 그 결과 2대1로 우리 조은현 구단이 밀려 있다가 이번에 다시 흑으로 역전승을 거둠으로써 스코어는 2대2 타이 스코어가 됐습니다. 이 우승 상금 40만 달러, 사상 초유의 바둑계에선 가장 큰 상금이 걸린 이런 멤머드 대회인데요. 제5국은 이제 돌아오는 5일 날, 5일 역시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겠습니다.
이 제5국에서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만은 아무쪼록 우리 조은현 구단이 이겨서 다시 바둑 황제의 자리를 빛내주고 또 우리 바둑 팬의 성원과 또 우리 한국 두뇌 우수성을 세계에 한번 입증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5국의 파노라마를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5국은 순번에 의해서 1국과 2국, 3국에서 조은현 구단이 100을 들었기 때문에 5국에서는 서입평 구단의 100번, 그리고 조은현 구단의 흑번입니다. 4국이 됐죠? 네, 그래서 4국에서는 조은현 구단 화점과 소목, 서입평 구단도 화점과 소목. 네, 최근 들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포진을 서로 구사하고 나섰군요. 자, 여기까지 볼 것 같으면 흑백 간의 진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따라두기 같은 흉내 바둑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이 바둑은 지난 2국과 동일합니다. 지난 2국에서도 조은현 구단이 흑번으로 여기까지 똑같은 그런 바둑을 두어왔고 이 붙이는 수도 역시 동일한 진행입니다. 자, 붙일 때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장 알기 쉬운 기본 정석이죠. 다음에 흑은 이쪽을 붙인다든지 하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입평 구단은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버진인데요. 이렇게 붙이면 전에는 이렇게 젖혀서 뭐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끊는 이런 것이 종래의 정석이었습니다. 뭐 이 정석은 아마추어 한 10급 정도 수준이면 다 아는 그런 정석이죠. 이렇게 되어서 백이 잡고 이렇게 몰고 따낼 때 이곳을 이렇게 먹여치게 됩니다. 다음에 백이 둔다면 이제 이런 정도로 해서 집차지를 한다든지 또는 손을 빼고 이쪽 정석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고석 구상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흑이 치받은 수, 이것은 조은현 구단이 두기 시작한 수라고 할 수도 있죠. 보통은 2점 머리를 얻어맞아서 흑이 이론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만은 이것은 상대방의 의표를 거스른다는 뜻에서 기발한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고 백이 호구 쳤죠. 다음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젖히고 이렇게 늘었죠. 자, 여기까지는 2국과 동일한 구상입니다. 2국에서는 흑이 단수치고 잇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늘고 이와 같이 할 때 이렇게 느는 것이 이제 2국의 진행이었는데요. 젖혔을 때에 늘질 않고 바로 단수를 쳐서 여기서부터 바둑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백이 잇는 수는 절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잇고 다음에 흑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한 반 더 밀고 이와 같이 늘고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 새로운 형태는 여기까지가 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백이 둔다면 이렇게 이제 끊는 뒷맛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끊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점이 궁금하죠. 끊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은다든지 해서 이 2점을 살리려고 하는 수는 소탐대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흑이 살려면 한참 소위 가장자리 변을 기어야 되죠. 변을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백석점이 활력이 생겨서 모처럼 쌓아놨던 흑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작전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백이 끝난다면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할 때 삼선에서는 키워버려라 하는 정형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와 같이 하면 붙여서 붙이면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두는 수가 틀이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백은 귀에서 약 20여 집 정도의 확정지를 차지하게 됩니다만은 흑도 주위의 외세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두어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끊는 단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이곳을 백이 끊느냐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우선 세력이 생겼죠. 이렇게 세력이 생기니까 벌써 조은현 구단이 이 중앙전을 중앙
세력 작전을 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보석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둔 거죠. 이쪽의 세력을 의식하면서 대세점을 투자하는 겁니다. 뭐 가장 평이한 수대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둔다면은 흑은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젖혀서 다음에 이렇게 늘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웅대한 세력을 건설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해평구단은 이렇게 나리자로 뒀고요. 다음에 붙이고 젖히고 늘고 이것은 뭐 정석의 한 형태죠. 다음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 두기 시작하는 전문 기사들 사이에 최근에 흔히 등장하는 그런 견실한 수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여기까지 벌리게 돼 있죠. 근데 여기까지 벌리는 수는 이 다음에 백이 이런 방면에 활용하는 수단이 있어서 이쪽 중앙 세력에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견실하게 이렇게 뒀죠. 자, 막상 뭐 큰 상금이 걸린 그리고 조은현 구단으로서는 이 바둑을 진다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그런 비장한 각오로 바둑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표정이 벌써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사고가 거의 동일합니다. 요 부분의 차이만 빼놓고는요. 여기서 과연 어디를 갈 것이냐. 석구단이 장고를 하다가 이렇게 나리자를 갔습니다. 아주 그 짭짤한 수죠. 거꾸로 흑이 이쪽에서 걸쳐 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좌변 쪽에 흑의 집이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리자로 견실하게 굳혀놓은 다음에 하변과 상변의 걸침을 맞보기로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쪽이 큰지 방향 선택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죠. 사실은 뭐 구단이면 입신입니다만은 입신의 경지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상변을 선택해야 될지 하변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점에 따라서 바둑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또 생각을 요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래쪽을 간다면은 당연히 백은 이쪽에서 이렇게 걸쳐 오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은 백이 가사 이렇게 진용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뒷문이 열린 집은 값이 적다 하는 격언대로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뒀는데 이 수는 아래로 두는 수와 위로 두는 수 두 가지가 있죠. 한밭 차이지만은 실리와 세력에서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흑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뒀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때는 흑이 이렇게 모자를 계속 씌워서 점점 중앙 세력을 구체화시키겠다 하는 뜻이겠죠. 일종의 위와 아래는 맞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은 아래를 이렇게 갔습니다. 자, 서해평구단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실리, 평소에 조은현 구단이 상당히 그 실리를 잘 벌어들이는 스타일인데 서해평구단이 오늘은 어제의 바둑이죠. 이 바둑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조은현 구단의 그 장기인 실리전법을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이쪽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가면은 안전합니다만은 이렇게 가는 수는 이 백에게 별 영향력이 없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공격의 즐거움이 남아있는 점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 돌이 남아있으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든지 또는 이쪽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백넉점에 대한 근거를 빼앗고 통렬하게 공격할 수 있는 즐거움이 남아있죠. 다음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둔다든지 하면은 뭐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중앙 흑세가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갈라쳐서 공격을 시도했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칸 뛰는 데에 악수 없다 하는 격언대로 이렇게 한 칸 뛰면 무난하지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는 이 넉점에 대한 별 무서움이 없습니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뛰어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흑은 이렇게 어깨를 짚으면서 이 넉점을 압박을 한 거죠. 나와 끈 것은
흙이 바라는 바죠. 여기를 이렇게 나와 끊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흙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기대기 전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한 점이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이쪽을 이렇게 밀자니 이거는 흙의 주문이 아니겠습니까? 슬슬 늘기만 하더라도 순풍의 돛단결이죠. 뭐 이렇게 늘면은 백은 아직도 근거가 없고 이 한 점은 점점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두든지 둘수록 백이 별로 즐거움이 없고 흙만 즐겁게 만들어주니까 뭐 모르면 손 빼라 하는 격언도 있지만 서해평구단이 몰라서 손 뺐을 리는 없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쪽은 아예 가수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지에서 벗어났고 자, 이 수는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수를 좋은 수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 수의 그 능률을 최대한도로 살리게 됩니다. 자, 여길 나오는 수는 이렇게 젖혀서 양단이 되니까 백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일단 두었고 흙은 기분 좋게 틀어막았습니다. 호구되는 좋은 형태를 이룩하면서 중앙에 등을 점점 두텁게 만들고 있죠. 아직 5점이 미생이죠. 그래서 당연히 젖혀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 이어서 우선 귀는 확실하게 살아두고 보자 하는 작전이죠. 자, 여기서 둘 데가 많습니다만은 이 두 점에 대한 당장의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죠. 또 이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집으로 만든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기를 두어서 집으로 만드는 수도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은영 여기를 막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포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반인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조은영 구단은 이 덤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후반덤의 바둑에 충실하던 우리 국내 기사들이 갑자기 8집 덤이 되니까 2집배 차이, 별게 아닌 듯 싶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난 2국에서도 너무 섣불리 서두르다가 서해평구단의 완력에 말려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일종의 그 유도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인해서 이 백을 끌어들여서 승기를 잡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가 막힌 이상 이제 백도 뭔가 둬야 됩니다. 만약에 두질 않는다면은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에 뭐 상당히 큰 그런 집이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쪽을 붙였을 때에 어느 쪽을 젖힐 것이냐 일단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를 젖혔죠. 귀를 젖히니까 같이 2단 젖히는데 이렇게 2단 젖힌 수가 실전적인 수입니다. 여기서 흔히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수가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백이 있는다 치더라도 흙이 귀를 늘어서 귀도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 석점이 한 수로 연결되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험집이 많죠. 그리고 전체를 공격당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젖혀서 빨리 수습하자는 그런 작전이죠.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선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고 하겠는데 이런 위아래 단점이 남아서 흙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부분이 이 봉수점이었습니다. 붙였을 때에 이렇게 젖힌 점이 이제 점심 봉수 시간이었고 후반전 오후 1시부터 솟게 된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몰고 그리고 이쪽을 이었습니다. 이 이은 수는 아주 견실한 수죠. 여기서 일감은 이렇게 막는 것이 일감인데요. 막는 바둑도 있습니다. 막으면 단수 쳐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둔다든지 또는 이렇게 느는 바둑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물론 백이 이와 같이 단수 치면 살긴 살지만은 이것은 초보자가 두기 쉬운 수죠. 쌈짓 두고 살아야 됩니다. 2집 내고 이렇게 2집 내고 살아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수 치고 이와 같이 할 때 백은 여기를 이렇게 느는 수가 일감입니다. 변화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우선 제1감이 이렇게 두는 수고요. 다음에 흙이 이쪽을 잡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단수 치고 잇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바둑이 되겠죠. 젖혀서 이와 같이 젖히면은 이렇게 느는 내용의 바둑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된다면은 사실 이 귀의 실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백은 이 두 점이 우선 선수로 수습이 됐다 하는데 만족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두어서 완전히 좌하 귀를 백집으로 굳힌다면은 실리면에서는 백도 둘만하는 그런 바둑이죠. 이런 장면이 이제 그 작전의 기로입니다. 이 고수들이 이런 대목에서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에 상당히 그 부심을 하고 고심을 하죠. 그래서 이 바둑이 이런 장면에서는 한없이 시간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장면인데요. 여기서 조구단은 이렇게 이쪽을 꽉 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을 알기 쉽게 살려주는 대신 이 두 점을 공격하면서 중반에 주도권을 잡아보자. 뭐 그런 계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밀고 그리고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렇게 귀를 젖히면은 백은 미생마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백일단을 확실히 잡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 백을 잡을 수가 없다면은 모처럼 쌓아놨던 이 아래쪽 흑세력이 빚을 잃는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늘어서 백을 살려주고 선수를 뽑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우선은 백은 사기생을 한 형태가 됐죠. 여기에 흑이 침입해서 살지 못하면 우선 사기생이 됐습니다. 사기생 통어이면 필승이다. 우리 바둑계의 개척자인 조남철 구단이 그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 서해평 구단은 철저한 실리 바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너무 실리를 이렇게 파서 현지에서는 두더지 작전이다. 두더지처럼 너무 땅굴을 판다. 이선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두고 모자를 씌웠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두시고 싶은 자리일 겁니다. 이제 세력이 생겼으니까 뭐 다른 데도 좋은 곳이 많지만은 이렇게 백이 한 바떡 껑충 뛰어서 중앙으로 진출하면은 이런 세력이 빚을 잃게 되죠. 그래서 우선 백의 진로를 차단하는 수. 여러분, 이런 수는 아마 바둑팬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나 두시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은 이렇게 입구자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를 두는 수는 절대수죠. 이 두 점에 대한 보강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건너 붙여서 이 한 점을 차단하는 수. 또 흑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연결하면 다음에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흑이 이런 쪽을 살리는다든지 하는 수는 아직은 시기상조죠. 이 정도에서 보류해 놓고 이번에는 여기를 도는데요. 이 수가 이 중앙 대세력 작전을 건설하는 그런 옹지를 지닌 멋진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어깨를 짚는다든지 또는 이런 쪽으로 둔다든지 해서 이 집이 커 보여서 백집을 삭감하려 드는 수는 자연스럽게 또 이 흑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흑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그리고 8집이라는 덤이 계속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가가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그것은 하나 밀어놓고 백이 이렇게 둘 때에 이쪽을 두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점점 깊어지고 귀는 아직도 3-3 침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한 백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두니까 백이 이쪽을 이렇게 나릴자로 뒀습니다. 이 나릴자로 둔 수가 모자는 나릴자로 벗어라 하는 격언이 있는데 모자는 아니지만 좋은 수였습니다. 가령 여기서 흑이 이쪽을 붙인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서서 여기를 둘 수밖에 없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중앙 진출을 할 것 같으면은 자연스럽게 흑세력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석점은 또 아직도 수습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초지일관해서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이쪽 부분을 둬야 되겠는데 단순히 여기를 두는 수는 끊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끊었을 때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이렇게 두고 여기를 내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렸으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고스란히 흙만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따낸 후에 거북등 비슷한 모양이 생기고 다음에 또 젖혔을 때 차단도 어렵고
여차하면 또 이쪽에서 들여다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단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가 능률적인 그런 응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이쪽을 두는 수는 너무 고지식하죠. 예?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슬슬 뛸 것 같으면은 공든탐이 무너진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로 섰는데 이 아래로 순 수가 좋은 수죠. 아래로 쓰면은 이 귀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선수가 됩니다. 손을 뺄 것 같으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을 때 백이 여기를 막아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젖히면은 백대마에 사활이 걸리죠. 그래서 내려쓰는 수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막기 전에 하나 들여다봐서 응수를 묶고 흙을 있게 한 뒤에 이쪽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될 자리죠. 다음에 흙이 날일자로 든 수. 이 수에 의해서 중앙은 거의 봉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흙돌이 놓이면 이번에는 여기 붙이는 수를 당할 것 같으면 백석점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날일자로 이렇게 뒀습니다. 자, 계속 날일자로.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은 사귀생을 했고 어복은 흑차지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은현 구단으로서는 사실 이런 세력 바둑을 평소에 별로 두질 않는데 아마 덤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중앙 작전을 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하니까 백이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 서희평 구단은 절대 확실한 수가 아니면 두질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진군을 하죠. 진군을 하면서 후반에 힘을 믿고 기회가 바둑만 되면 내가 자신이 있다. 뭐 그런 계산인 겁니다. 하나 한 칸 뛰기 전에 들여다봐서 활용을 시켜놓고 이쪽을 이렇게 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아직도 여기에 이 5점이 좀 불안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치받는다든지 또는 이런 쪽에 돌이 놓일 것 같으면은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되고 전체 5점이 아직 집이 없다 이겁니다. 이 장면에서 손을 빼고 사실 여기만 백이 지킬 수 있다면요. 진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백이 60집 이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이 5점이 불확실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 날일자를 tum으로 해서 이 106점은 거의 수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 국내 검토실에서는 이 다음에 과연 어딜 둘 것이냐. 이 중앙을 구체적으로 집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밀 때 이렇게 넣는다든지 또는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어떻게 중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쪽에서 삭감하는 수단. 그리고 이 부근에 백이 가일수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집이 커지기 때문에 덤이 8집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깊숙이 침입한 수가 좋은 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깊숙이 침입했을 때 백이 응수가 어렵죠. 상식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서 귀에 실리를 확보하면서 이 흙을 공격하는 수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칸 뛰는 수가 너무 안성맞춤이 되죠. 흙이 전체적으로 틈실하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흙이 연결이 될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격의 급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라든지 또는 이런 수라든지 그래서 이 넉점 자체가 또 불안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데를 다가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는다든지 해서 이제는 아까하고는 전혀 다르죠. 선수로 이 백집이 돌파당하면은 집의 균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해서 중앙을 이렇게 뒀죠. 이때 이제 이렇게 끼웠습니다만은 이 끼운 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두어서 철저하게 실리 작전으로 나가는 수도 있죠.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을 때에 여러 가지 붙여서 백이 젖힐 때 여기를 이렇게 잇고 그러면은 다음에 젖힌다든지 돌파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중앙을 백이 막으면 확실한데 이것은 여기를 젖혀서 실리를 많이 침식당하죠. 그래서 백은 이쪽을 이렇게 이어야 됩니다. 이면 날일자로 두어서 적지 않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백의 보고를 가장 큰 보고를 깨트리고 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다른 한 판의 바둑이 되겠죠. 이번에는 흙이 세력에서 실리로 전환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두어서도 흙이
충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국내 검토실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조은현 구단은 여기서 이렇게 한술 더 둬서 끼웠습니다. 끼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전으로 나가겠다 하는 뜻이죠. 자, 여기를 끼워서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때는 있겠다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전의 변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를 막으면 일이 뚫리는 수가 있고 또 이쪽을 이렇게 잇는다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3, 3을 차지하면서 크게 살게 되죠. 집의 손실이 크니까 그래서 백은 아래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고 꽉이었죠. 이런 대목도 뭐 쉬운 장면이지만 한 점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를 단수 치는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점이 또 고립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있고 이렇게 단수 쳤습니다. 따내고 여기까지는 뭐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득이냐 손해냐 참 어렵습니다. 흑이 선수로 빵 따내면 했지만은 이런 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주위에 좀 중복이 아니냐. 백은 또 20집 정도를 확실하게 확보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대목이 이제 좀 문제였는데, 자, 중앙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집이 되느냐가 승부죠. 이렇게 두고 다음에 흑은 여기를 뒀습니다. 반상 최대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나왔어요. 밀고 늘고 어디까지나 서두르지 않고 이제 개갑바둑으로 몰고 나가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가 이 바둑의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을 봉쇄하는 수가 어떠냐. 이 중앙을 봉쇄하는 수도 상당히 그 제1감인데요. 이쪽을 봉쇄할 것 같으면 여기를 들여다봐서 또 우변이 돌파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형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조은현 구단은 현명한 형세 판단을 해서 한 번 더 밀고 늘 수밖에 없을 때 이쪽을 지켰습니다. 여러 가지 뒷맛이 나쁜 곳인데 여기를 지켜서 이 중앙만 집을 만들면은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계산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밀고 나간 수는 당연하고요. 젖혔습니다. 젖힐 수가 없겠죠. 젖히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한 점이 어디 살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웠고 섰고 다음에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일단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 붙인 수는 나와 끊기는 수를 방지한 거죠. 뭐 이와 같이 한다든지 하는 수는 느슨합니다. 또 여기를 젖힌다든지 해서 계속 이 선으로 굴복을 해야 되겠죠. 형세가 뭐 약간 유리한 듯 하긴 하지만은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흑도 강수로 버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엔 이쪽을 붙여서 중앙집은 일단은 커 보이지만 야금야금 들어가면 허물어지기가 쉽고 변의 집은 또 부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길 이렇게 나왔죠. 막았습니다. 여기는 다 이제 백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쪽을 부딪혔습니다. 이런 데를 부딪히는 수가 이제 끝내기 수법이죠. 여길 두지 않을 것 같으면 흑이 거꾸로 여기 이렇게 붙였을 때 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늘면은 꽉 치받아서 중앙이 막히고 말죠. 백집은 많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태까지 흑이 중앙 작전을 했기 때문에 위로 서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었겠는데요. 이 위로 서는 건 백이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은현 구단이 재치있게 아래로 섰습니다. 아래로 서서 다음에 눈목자 선수 8집 달림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선 방치에 뒀던 중앙을 뒀고요. 단수 치니까 막았습니다. 여긴 뭐 막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이쪽을 잇는다든지 하는 수는 다음에 흑이 여기를 잇는다든지 한 뒤에 나와 끊는 뒷맛이 있죠. 그래서 패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따내고 끼우고 이와 같이 두고 따냈습니다. 따내니까 꽉 틀어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다음에 백이 이쪽을 이렇게 젖혔습니다. 이쪽을 젖힌 수는 이 아래쪽과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을 깨보자 하는 뜻이죠. 붙이면 제쳐라 하는 격언대로 이렇게 젖힌다든지 하는 수는 좀 순진한 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으면 또 이쪽을 문다든지 아래를 문다든지 해서 크게 당하죠. 이런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선 한 번 더 따냈죠. 한 번 더 따내고 백이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침노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거 두 대국자가 지금 초일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입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백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수 끝내기를 하자 하는 뜻이죠. 섰고 이와 같이 두고 나왔습니다. 이런 대목을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잘 음미해 놓으셔야 됩니다. 끊는 수. 한 점 잡히는 게 당연한데 왜 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을 이으면 막는 수가 선수죠. 지금 상황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데 중앙을 선수로 하는 수가 강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교환을 해서 흑은 이쪽을 키운 대신 좌변은 많이 침식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바둑 같으면 반집승부입니다. 결국 우리식 계산으로 한다면 반집승부가 났습니다만은 여기서 백의 제1의 실착은 이렇게 중앙으로 간 수가 이 수가 제 첫 번째 실착이었습니다. 이 수로서는 보류해놓고 이쪽을 건너붙여서 중앙을 잡을 자리였습니다. 상변을 이 상변 한 점을 잡았더라면은 미세하지만 흑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승부는 운명의 신에게 맡겨야 될 그런 아슬아슬한 바둑이었는데요. 자, 여기를 백이 둔 수가 우선 첫 번째 의문수였어요. 아마 석구단은 이렇게 받아주려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기사가 다 같이 1분 초 읽게 몰려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계산을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익인데 여기서 천하의 조은현 구단다운 순발력이 나왔어요. 이렇게 끊는 수가 강타였습니다. 자, 끊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이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 또 막아서 다음에 이쪽 단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뭐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요. 이쪽에 있는 수는 이와 같이 든다든지 뭐 붙인다든지 하면 크게 들어가죠, 한 점이. 그래서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호구 칠 수밖에 없죠. 여기를 호구를 치지 않으면 바로 끊겨가지고 큰일이 나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날일자를 뒀습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를 둔 수가 좋은 수였어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백은 연결하자고 그랬는데요.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어떤 계산이 됐습니까? 끊게 되고 보니까 이 한 점을 보태준 격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까지 이제 교환을 해놓고 자, 여기까지 두어서는 아주 아슬아슬한 승부입니다. 지금도 이제 반면으로 8집이냐 7집이냐 뭐 6집이냐 이런 계산인데요. 이제 와서는 반상 최대의 곳이죠. 이렇게 놓고 그래서 눈목자로 달렸습니다. 이 수가 이제 선수 끝내기인데요. 이 눈목자 달리는 수가 사실은 이와 같이 두어서 여기를 둘 때에 이렇게 먹여치고 따낼 때 모은다든지 하면 이제 패감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패를 써서 만약에 백이 이 패를 치는 날에는 이쪽을 끊겨가지고 중앙 전체가 함몰되니까 흑보다는 백이 부담스러운 패죠. 그래서 패를 하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초일기에 몰린 석구단이 또 적은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둔 수인데 이 수가 이제 패착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별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어서 잡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은 어차피 흑은 이와 같이 두어서 이렇게 될 자리인데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렇게 몰면은 결국 잊지를 못하니까 이 두 점은 잡을 수가 있었죠. 네, 이 빈삼각은 두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는데 빈삼각이 사실 전문가들이 두기가 싫어하는 수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빈삼각이 되니까 이렇게 두었는데 똑같은 수로 여겼습니다만은 큰 차이입니다. 여기를 물게 되니까 여기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계산은 곧 밝혀집니다. 이렇게 두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은 따내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됩니까?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흑이 여기를 밀면 백이 여기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은 백이 할지 흑이 할지 그 권리는 반반이죠. 근데 이 교환을 해놨다는 것은 확실하게 흑이 선수로 한 집 내지 한 집 반 정도는 득입니다. 이 미세한 승부에서 한 집 반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받고 여기까지 교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흑이 받으니까 나와서 맞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여기를 따내서 몰면은 이 집은 확정이 되는데 그것은 백이 후수다 하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백이 후수니까 지금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또는 뭐 여기는 흑의 권리지만은 자신이 없다 이거죠. 악수는 악수를 부른다 하는 격언대로 여기서 석구단이 좀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이쪽을 이렇게 밀어 올렸는데요. 이것은 물론 대개 백이 권리지만 여기를 두니까 응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응수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여기를 끊고 이을 때 한 칸 뛸 것 같으면 전부 귀가
침몰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선수로 순식간에 당했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두어가지고는 미세하지만은 백이 불리하지 않느냐, 흙이 남지 않느냐 그런 계산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뒀습니다만은 다음에 여기를 젖히니까 받으면 또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되고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손을 뺐습니다만은 이 장면에 와서는 아무래도 삽구단이 이기기가 힘든 바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둑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그 보도된 이 바둑은 조은현 구단이 평소에 와는 다른 뭔가 중앙전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2대2 세계의 대결은 타이스코어가 됐습니다. 나머지 바둑은 제5국은 모레 제5일 날 오국이 벌어집니다. 이 오국에서 우리 조은현 구단이 모쪼록 타이틀을 차지해서 세계 바둑 황제 위에 올라주기를 우리 바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싱가포르까지 마음속의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국이 끝나자 우리 바둑팬 여러분들께서 빗발치듯이 그 승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원과 KBS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5국은 특별한 그 행사를 마련해서 자세히 해설회를 가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국에서도 많은 성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필코 우리 바둑계에서 조은현 구단이 이번 응시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기를 모쪼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주일,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죠.